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언스트 N형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는 코드를 입력해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기능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코딩 품질을 평가해서 보안 리스크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는 프로그래밍 언어 솔리디티를 작성한 ERC20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만 지원하게 되고요. 다른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추가 지원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쪽에 대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N형만 보셔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더욱더 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는 코인 회사들과도 적절히 필요하면 필요시 본인들과에 대한 파트너십을 분명히 맺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내년 봄에 2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여러 전문가에 대한 의견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이라는 분이 세계에 대한 호재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감기에 대한 호재, 두 번째로는 플러스 토큰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매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큰 매도 물량이 안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있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트레이더인 벨벳이라는 분인데, 이분 또한 반감기를 메인으로 두고 거기에 대한 뭐 부가적인 근거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비용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채굴 수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 선을 넘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거의 뭐 루비니 교수와 완전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무조건 팀 드레이퍼는 무조건 우상이야, 루비니 교수는 무조건 반대죠.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런 가격의 스탠스를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게 좀 그 두 분과에 대한 성향이 좀 비슷한 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반면에 반대적인 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문가로서 유명한 금투자 옹호론자 피터 시프가 이런 이야기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2019년도가 끝날 때쯤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분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XRP 또한 좀 더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변조 방지, 내년 주민등록증이 바뀌게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포인트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요,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로 변경이 되고요, 레이저로 인쇄를 해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돋은 문자로 새겨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고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생년월일, 그리고 뒷자리부터 보게 되면 1과 2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게 성별을 나타내고요,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본인의 출신지 번호가 기재가 되고, 나머지는 특수 번호가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이제는 요 중간에 있는 요 번호가 의무적으로 랜덤으로 이제 선정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지역에 대한 그런 불신 부분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성 때문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어떤 기자들보다 일찍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 2022년도 때부터 확대를 한다. 지금 신분증하고 뭐 주민등록번호 부분 조금씩 만지고 있죠. 왜냐? 한동안 벌써 몇십 년 동안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기득권 싸움, 예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굳이 거기에다가 돈을 쓸 필요성이 있겠냐? 이런 언급 때문에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측면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요게 쓰이게 되고 여기에서도 유일하게 DID 기술이 가장 각광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또 블록체인 코인 회사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여기에서 손절을 못 하겠죠. 다시 라이센스를 받아서 같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회에서도 누구를 불렀습니까? 해당 블록체인 쪽에 대한 그런 뭐 조언이나 그런 걸 보았을 때도 이더리움의 비탈릭스를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을 못하는 그런 회사에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만이 앞으로 이 시장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이 아직 머지 않았다. 그래서 요게 그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회사들은 또 그거에 대한 또 가치 부분을 충분히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등록증의 측면은 16년 만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요. 교체 규모는 4,200만 장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요게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는요, 요건이 이제 색상부터 내부 속지까지 모든 디자인이 바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요것도 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권번호 체계도 기존에는 연문자 1개 숫자 8자리였다면 중간에 연문자 1개가 더 추가돼 숫자 7자리 영문은 2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저시급도 올라간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배움 카드도 뭐 이렇게 바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모바일 운전 면허증도 2020년도부터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SK, KT, U+가 손을 잡고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신원인증 DID 쪽에 몰빵을 했죠. 네, 여기서도 그래서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가 주류 광고 제한, 이제 아이돌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1월달 업데이트 내역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공식 사이트에 대한 내용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런 게 업데이트를 하는구나 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암호화폐를 맡기고 보상 받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상품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매트릭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듀얼 커런시 방식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 주겠다. 한미코 코인원 국내 거래소도 이제 상품을 출시하겠다. 원본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이한 특징을 살려서 상품을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거래소나 코인 회사들이 상당히 그만큼 지금 이런 어려운 코인 시장이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내보려고 이런 상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품이라는 것은요, 중국 시중은행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투자금을 예치하고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는 구조로 머니마켓 펀드 MMF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해당 증권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MMF 그리고 CMA 이런 통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스테이킹 보상이 없는 암호화폐를 보유했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이재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제 막 등장한 암호화폐 이재 상품은 아직 정형화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품에 대한 특징과 구조가 조금씩은 많이 다변화되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그냥 눈팅만 하다가 한 내년 연말 정도 때 좀 시장이 안정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자에 대한 욕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거래소가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뒤에 내년 후반기 정도 때 보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래소, 살아남는 코인들을 보고 그때부터 스테이킹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테라가 내년 싱가포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미미페이를 선보인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몽골에서 미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은행 계좌에 등록을 하게 되면 태시, 주유소, 백화점에 테라 MMT를 결제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테라에 대한 운명의 좌지우지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날의 페이코인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교보 하트렉스와 결제 서비스를 제휴를 했다고 합니다. 결제 서비스에 제휴를 함으로써 도서 문구 음반의 결제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만큼 사용폭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날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앞으로 얼만큼 잘 안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국내에서는 해당 정부에 대한 스탠스가 되게 민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다날 또한 해외에서 어떠한 성과를 좀 내야 그만큼 PCI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국내에서 이렇게 제휴를 하는 건 그렇게 PCI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주 이란 대통령이 미국 달러 대안으로 무슬림 국가를 위한 암호화폐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행해지고 있다.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정책이나 미 달러의 지배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탈출하자라는 측면으로 이걸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제시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왜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과 이란에 대한 사이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여러가지 경제적 제재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제시를 강력히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2020년도 1차 G20 재무차관 회의에 대한 측면에 대한 결과치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우리한테 관심도가 높은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세, 금융 이슈, 국제 금융 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가 참여를 했냐? IMF, OECD, WB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들 다 모였다.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 다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과세 문제 대응, 네, 규제 정비. 그러니까 즉 과세, 비트코인 측면,
그리고 규제 정비, 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조금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만 또 제가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게 되면은, 자, 국제 조세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년까지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 회피 문제가 계속 언급이 많이 되어져 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디지털화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CBDC에 대한 이제 기본 구성안을 발표하겠다. 언제까지? 2월 달까지. 그래서 제가 못해도 한 1월, 2월 달까지는 뒤지게 모든 구간들이 1월부터 2월 달까지는 규제가 좀 강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좀 조심해보고 한 2, 3월 달 되면 대충 반감기에 대한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2월 달에 기본 구성안이 나오게 되고 7월 달에 발표 계획이 나오게 되죠. 네. 합의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약속해서 요거 지키자라는 내용, 그리고 유예기간 또 1년을 주겠죠.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명성 제고 노력, 개도국 조세 역량 강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부분이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했던 이유가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고요. 그리고 쭉 내려 보게 되면 2020년도 우선 과제로 보고 무엇을? 디지털 시대에 대한 규제 체계 부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빅테크 부분하고 레그테크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 통제,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기 보이시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규제 감독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라고 되어져 있고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달러화 등 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가치를 연동을 시켜서 기존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킨 암호화 자산 리브라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도출이 나오기 위해서 GEC 공조와 FSB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니까 약간 탈세나 여러가지 좀 블랙머니가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조져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너희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 여러가지 탈세를 좀 가져가려고 할 만한 그런 코인들을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할 텐데 남모르게 할 텐데 걸리면 조지겠다라는 것도 저 내용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빨리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준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시점이 내년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의 강도가 얼마만큼 세게 나오냐 또는 약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암호화폐 부분의 영향을 좀 거래소나 코인 회사들에 대한 입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약하게 나오게 되면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규제안을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쪽이나 뭐 싱가포르 쪽, 특히 스위스나 뭐 싱가포르 쪽은 그런 코인 쪽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미리 섬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 1월달 때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미 12월 달부터 섬 방영을 좀 받았다 라고 보는 것도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것도 많은 영향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코인 회사 거래소에 대한 뭐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많이 뭐
먹튀했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 보이지 않게 가장 큰 영향은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때 이후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핀테크의 트렌드를 가져가려고 하냐면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그러니까 제가 코인 회사들의 마지막 카드로도 쓰일 수 있는 게 기술만 좋으면 인수합병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고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잠식이 아마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협력.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말고 중개하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합금융 플랫폼이 앞으로 많이 확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IPO 성공 추세가 좀 둔화를 보여진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 클라우드 전환이 앞으로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슈어테크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확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레드테크에 대한 투자가 증가가 될 것이고 사회적 혁신금융이 부상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 컨설팅 업체, 해외 언론사, 포브스, 그리고 해외 감독기구, FSB에서 이야기를 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 이 10대 핀테크 트렌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요 내용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ICO 스케줄 부분은 패스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